북한에서 부부는 한 직장에 있어도 교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약속한 부부이지만 숙소를 달리하고 외출조차 감시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혼 생활은 그런 감시 속을 벗어나는 것, 단지 인간으로서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희망이 없었던 그들은 결국 위험한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부부 외교관의 처절한 탈출길을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어요. 외무성 간부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어 조기교육, 땅 사상교육, 예술교육까지요. 제 인생은 외교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에 입학했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오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학 4학년 때 강민혁을 처음 봤습니다. 경제학부 학생이었는데 학생의 연합 모임에서 만났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는 토론할 때 논리적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함이 묻어났어요. 당시엔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수현 동무 중국어 전공이시죠? 나중에 외무성 가실 겁니까? 네, 그게 목표입니다. 강민혁 동무는요? 저도 외무성 경제부문을 희망합니다.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됐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남녀 학생이 자주 만나면 비판 대상이 되거든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거나 당 학습 모임에서 같은 조에 배정되길 기다렸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졸업 후 저는 외무성 아시아국에 배치됐어요. 민혁도 같은 건물 경제협력국으로 갔습니다. 출근 첫날, 복도 양쪽 벽에 걸린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화를 지나쳤어요. 모든 직원이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배지를 정성스럽게 닦았죠. 먼지 하나가 충성심을 의심받는 이유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사무실에 들어서면 초상화에 인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읽었어요. 중요한 교시엔 밑줄을 그으며 외웠습니다. 위대하신 원수님께서는 매주 금요일 생활총화 시간엔 자아 비판을 해야 했어요. 이번 주 저는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했습니다. 늘 반성할 거리를 찾아야 했죠. 민혁과는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눈인사만 했어요. 직장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각자 부서 사람들과 앉아야 했습니다. 따로 앉으면 특수관계라며 비판받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혁이 조심스럽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수연 동무 토요일 대동강 산책 어떻습니까? 물론 정식으로 허가받고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청혼의 신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결혼 전에 연애도 당일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좋습니다. 민혁 동무. 우리는 각자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강민혁 동무와 교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두 당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어요. 신원 조회를 거쳐서요. 가족의 성분, 충성도, 과거 행적까지 모두 검토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2명의 동료가 10m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일적 결합 원칙이라는 거였죠. 감시하는 겁니다. 혼자 다니면 반동적 사상에 물들 수 있다면서요. 수연 동무죠.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혁이 작게 말했어요. 뒤에서 듣고 있을까 봐 조심스러웠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민혁 동무. 그게 우리의 프러포즈였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걸으며 미래를 속삭였죠. 3개월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당이 승인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가족과 몇몇 동료만 참석했어요.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고 축가도 우리는 당을 따릅니다. 같은 혁명가요였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당시엔 이게 정상이라고 믿었거든요. 신혼집은 외무성이 배정한 20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수령님 초상화를 걸어야 했어요. 주민반장이 매주 방문해서 초상화를 깨끗이 닦는지
사상학습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이지만 완전히 우리 것이 아니었죠. 민혁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김일성 광장에 나가 충성의 맹세를 했어요. 우리는 모범 부부였습니다. 당의 요구에 철저히 복종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발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발령. 강민혁 2등 서기관, 박수현 3등 서기관. 베이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혁, 우리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겠지, 수연아.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베이징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부부인데도 함께 살 수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가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 화려한 네온사인들. 하지만 감탄할 겨를도 없었어요. 대사관 보이부 리철수 참사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민혁 동무, 박수현 동무 환영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베이징은 자본주의 사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부부라도 각자 배정된 숙소에서 생활하십시오. 규율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부부인데 따로 살아야 한다고요? 민혁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은 베이징 리두 구역에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이 보이부 사무실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그 앞을 지나 출퇴근했죠. 감시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여자 직원 숙소 2층 203호에 배정됐어요. 민혁은 남자 숙소 건물 4층.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동무들 간 사적인 숙소 방문은 금지입니다. 부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대사가 못을 박았어요. 외출 시엔 반드시 허가를 받고 2인 1조로 움직이십시오. 혼자 움직이는 건 일적 결합 원칙 위반입니다. 첫날 밤 혼자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선 다른 여직원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았죠. 민혁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리는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까?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올 수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 약점이 되니까요. 매일 아침 8시 대사관 전체가 모여 충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민혁을 봤어요. 멀리서요. 눈인사도 조심스러웠죠. 리 참사관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박수현 동무는 중국 외교부 연락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 업무가 정해졌어요. 민혁은 경제협력과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서 다른 일정으로 살았어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부부 외출 신청서를 냈습니다. 베이징 왕푸진 거리 산책. 부부 외출 신청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리 참사관이 서류를 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김서기관 동무가 동행합니다.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부부끼리 단둘이 산책도 못한다고요? 왕푸진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중국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키스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서기관이 3미터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민혁이 작게 불렀어요. 미안해. 내가 이런 삶을 주게 돼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김서기관이 듣고 있었죠. 거리의 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부부가 보였어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평범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박수현 동무 가십시다. 저런 건 부르주아적 타락입니다. 김서기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었어요. 사랑이 타락인가요? 부부가 함께 있는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한 칸. 혼자요. 10분 거리에 민혁이 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였죠.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로운 도시 한복판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엔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생활을 보고하고 비판받는 시간이었죠. 어느 토요일 이서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반동적 문화를 접촉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리 참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중국인 친구 집에서. 우연히. 우연히? 일적 결합 없이 중국인과 접촉했다는 겁니까? 자아비판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서기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양 보고. 그건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본 게 죄가 되는 곳. 부부인데 만나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곳.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가 정말 위대한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했어요. 들키면 저도 끝이었으니까요. 베이징에서의 1년. 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베이징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중국 상무부와 무역 계약을 성사시켰고 대사에게 칭찬받았죠.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남편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혁에게 긴급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하이로요. 중국 기업과 중요한 협상이 있다고 했죠. 보통은 2인 1조로 가야 하는데 동행할 직원이 없었어요. 모두 다른 업무로 바빴거든요. 대사가 급하게 승인했습니다. 강민혁 동무 혼자지만 잘 처리하시오. 이번 계약은 중요합니다. 네, 대사 동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혁은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어요. 새로운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했죠. 대사관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저도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 당신. 하지만 토요일 생활총화가 문제였습니다. 리 참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강민혁 동무 상하이에서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동행할 동무가 없었습니다. 일적 결합 원칙을 위반했군요. 긴급한 일정이었고 대사 동무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리 참사관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승인했어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혼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민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중국 상무부 한국장을 만났습니다. 경제협력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리 참사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혹시 적대 세력과 접촉한 건 아닙니까? 비밀리에 정보를 넘긴 건 아닙니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민혁이 간첩이라고요? 민혁은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과 조국에 충성합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 갔습니까? 왜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충성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생활총화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충성심을 의심받는다는 건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10분 거리에 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위로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혁에게 평양본부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사가 냉정하게 통보했어요. 강민혁 동무 일적 결합 원칙 위반 건으로 본부에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출국 준비하십시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양 소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조사라는 명목의 숙청. 정치범 수용소.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거죠. 저도 끝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민혁과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죠. 당신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주변을 살피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주 짧게. 수연아,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일을 잘했을 뿐이에요.
일 잘하는 게 죄가 되는 곳이야, 여기는. 민혁의 목소리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 평양 가면 우린 끝이야. 너도 연자제로 끌려갈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죠. 박서기관이 지나갔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더니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열심히 일하는 게 죄가 되는 세상. 부부인데 위로조차 못하는 세상. 평양으로 돌아가면 민혁은 끝입니다. 저도 끝이고요. 화요일 저녁 리 참사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수연 동무 앉으시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강민혁 동무와 부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고 있겠군요. 남편의 행적을.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업무를 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상하이에 갔을 때 남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업무 협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혹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적 없습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민혁을 지키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없습니다. 강민혁 동무는 충성스러운 당원입니다. 리 참사관은 차갑게 웃었어요. 부부니까 감싸는 거겠죠. 하지만 명심하시오. 연좌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거리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웃고 춤추고 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감옥. 수요일 아침 조회에서 대사가 발표했습니다. 강민혁 동무의 일적 결합 원칙 위반건은 심각합니다. 자유주의적 행동이며 당 정책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민혁을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 발로이며 혁명적 경각성의 결여입니다. 평양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 단어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민혁을 마주쳤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죠. 수연아. 민혁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나 도망갈 거야. 뭐라고? 평양 가면 죽어. 너도 끌려가고.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나아. 어디로요? 어떻게요? 한국 대사관.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탈북. 그건 반역이었어요. 가족도 모두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평양 가면 수용소였습니다. 당신 혼자 가는 거예요. 수연아,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어. 싫어요. 저도 갈 거예요. 수연아. 저 혼자 남으면 어떻게 돼요? 연좌제로 끌려가잖아요. 차라리 같이 가요. 민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함께 가자. 살아남자. 그날 밤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만날 수 없었어요. 각자 숙소에서 각자 계획을 세워야 했죠. 목요일 민혁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복도에서요. 금요일 새벽. 뒷문. 5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민혁이 평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가방을 쌌습니다. 여권, 신분증, 약간의 돈.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으니까요. 민혁 사진 한 장도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저도 저 거리를 달릴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금요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층에 내려왔습니다. 보이부 사무실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언제든 사람이 있을 수 있었죠.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죠.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뒷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일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아, 후회 안 해? 후회하면 여기 왔겠어요.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된 미소였지만 따뜻했어요. 가자. 우리 살아남자. 뒷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베이징의 새벽 5시는 아직 어두웠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사관에서 100m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보이부 당직 요원이었어요. 우리를 봤습니다. 뛰어. 민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달렸습니다. 강민혁, 박수연. 멈춰. 당직 요원이 소리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후퉁거리였어요. 민혁이 길을 알고 있었죠. 며칠 동안 미리 확인해뒀던 겁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큰 대로로 나왔습니다. 새벽인데도 차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민혁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대사관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살았던 곳, 감옥 같았던 곳, 이제 영원히 안녕이었습니다. 택시가 베이징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죠. 수연아, 괜찮아?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한국 대사관까지는 30분쯤 걸렸어요. 하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시민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생사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민혁이 앞을 가리켰어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기가 우리의 자유입니다. 택시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얀색 건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여기서 내리세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민혁이 돈을 건넸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까지 5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걸어가야 했죠. 수연아, 준비됐어? 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량이었어요. 민혁, 뛰어. 지금 당장. 우리는 달렸습니다. 필사적으로요. 뒤에서 차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혁, 박수연. 거기서. 리 참사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40m, 30m. 한국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멈춰. 반역자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리 참사관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20m, 10m. 한국 대사관 경비원이 저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뛰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저희 북한 외교관이에요. 탈북하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5m, 3m. 뒤에서 리 참사관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야. 너희 평양으로 끌고 갈 거야. 저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저희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민혁이 리 참사관을 밀쳤습니다. 그의 손이 놓여졌어요. 1m. 한국 경비원이 달려나왔습니다. 리 참사관을 막아섰어요.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서세요. 저희는 대사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울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민혁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울고 있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누군가 저희를 부축했어요. 안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영토예요. 뒤에서 리 참사관이 소리쳤습니다. 강민혁, 박수연. 돌아와. 반역자가 될 거야. 가족도 모두 끝이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혁도요. 대사관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리 참사관의 목소리가 차단됐습니다. 완전히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따뜻했어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일단 쉬세요. 담당자가 곧 올 겁니다. 직원이 담요를 덮어줬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수연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리 참사관, 박서기관, 대사까지. 하지만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긴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노크됐습니다. 영사가 들어왔어요. 강민혁 씨, 박수연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눠봅시다. 영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두 분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신분증 같은 거 가지고 오셨나요? 민혁이 가방에서 외교관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도요. 주중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강민혁입니다. 3등 서기관 박수연입니다. 영사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외교관이시군요.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민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상하이 출장, 일적결합 원칙 위반 혐의, 평양 소환 명령. 모든 걸요. 부부인데도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만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일을 잘했는데 의심받았습니다. 평양 가면 수용소였어요. 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단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본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북한 측에서 항의할 테니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까지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절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날부터 저희는 대사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어요. 민혁과 저 함께요. 처음으로 부부가 한 방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시도 없고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첫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수연아, 믿어져? 안 믿겨요.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창밖으로 베이징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자유로운 도시였죠. 이제 저희도 그 자유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민혁과 함께였어요. 처음으로 부부답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창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강민혁 동무, 박수연 동무. 조국으로 돌아오시오. 리 참사관의 목소리였어요. 확성기로 외치고 있었죠. 당은 용서할 것이오. 반성하고 돌아오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수용소행인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매일 이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한 직원들이 대사관 앞에서 시위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라. 한국 직원들이 경비를 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김민준 영사가 위로해줬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안전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매일 저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게 고통스러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북한 측의 압박은 더 거세졌어요.
중국 정부에 항의했고 한국 대사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외교관 2명을 돌려달라.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가 보호할 겁니다. 김영사가 말했어요.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우방국이었어요. 외교적 마찰이 컸죠.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북한 대사가 직접 왔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서 요구했어요. 박수현 동무와 면담하게 해주시오. 김영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만나시겠어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만날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안 만나도 돼. 괜찮아요. 이제 안 무서워요. 회의실에서 북한 대사를 만났습니다. 유리병 너머였어요. 한국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박수현 동무,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오시오. 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연좌제로 수용소에 가실 거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고통받을 거라는 걸요. 대사 동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조국을 배신한 게 죄야. 조국이 먼저 저희를 버렸어요. 열심히 일한 남편을 숙청하려 했고 부부인데 함께 살지 못하게 했잖아요. 대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대사는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것이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그 체제를 믿었던 걸요. 대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민혁이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요. 3주째에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합의했어요. 김영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민혁과 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진짜 끝이 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국 이틀 전 북한 측에서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중국 공안에 압력을 넣은 겁니다. 외교관 신분이므로 외교적 면책권이 있다.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긴급 협상에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국도 국제법을 따를 겁니다. 두 분은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한국은 같은 민족입니다. 송환되지 않을 거예요. 김영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틀간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까 봐요. 수연아, 괜찮을 거야. 민혁이 계속 말했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최종 합의가 났습니다. 확정됐어요. 내일 오전 10시 인천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김영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출국 당일 아침 우리는 대사관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국에서 꼭 잘 사세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외교 차량으로 공항에 향했습니다. 조용히 비밀리에요. 북한 측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차창 밖으로 베이징이 지나갔습니다. 2년간 살았던 도시. 감옥 같았지만 자유를 찾게 해준 곳이기도 했죠. 수연아, 저기. 민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왕푸진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감시 속에서 산책했던 곳. 이제 진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겠네요. 응. 한국에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드국제공항. 여기서 처음 중국 땅을 밟았었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자유를 향해서.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동행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여권입니다. 김영사가 우리에게 여행 증명서를 건넸어요. 북한 여권은 쓸 수 없었죠. 대신 한국 정부가 발급한 임시 여행 증명서였습니다.
이걸로 한국에 입국하실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행 증명서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단어였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장 가는 사람들, 여행하는 가족들. 모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허가도 안 받고 비행기를 타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네, 당연히요.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김영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였구나. 자유란겨.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배웅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사님. 민혁이 악수를 청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 가서 행복하세요. 우리는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대한항공.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민혁이 옆에 앉았죠.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응. 우리 집으로.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설명했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북한에서는 비행기 승무원도 군인처럼 딱딱했는데 여기는 다른가 봐.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이륙했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살았던 도시. 고통도 있었지만 깨달음도 얻은 곳이었습니다. 안녕 베이징. 민혁이 작게 속삭였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평양에서 본 하늘보다 더 밝게 느껴졌죠. 승객 여러분, 기내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왔어요. 비빔밥과 불고기 도시락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민혁이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맛을 봤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하고 풍부했어요. 북한 음식과는 달랐죠. 맛있어요. 그치? 자유의 맛인가 봐. 민혁이 농담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기내 화면에서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한국 영화였어요. 연인들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웃고 꿈을 꾸는 이야기였죠.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자유니까. 2시간 반을 날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죠. 저게 다 서울이에요. 인천이랑 서울이요. 대한민국의 수도권입니다. 옆자리 승객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쿵.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대한민국에. 응. 우리 해냈어.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어요.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공항 냄새였지만 자유의 냄새 같았어요.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자유롭게 움직이고 웃고 통화하고 있었죠. 강민혁 씨, 박수연 씨. 한 남자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통일부 김철수입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또 났어요. 일단 별도 입국 절차를 밟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일반 입국장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조용하고 한적했죠. 신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신분증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외교관 신분증을 꺼냈어요. 주중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셨군요. 어떤 경위로 탈북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일적결합 원칙 위반, 평양 소환, 연자제 위기.
모든 걸요.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받게 됩니다. 일단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입국 도장을 받았어요. 자,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도착 로비였어요. 와. 민혁이 감탄했습니다. 편하고 넓고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다니고 있었죠.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이었어요. 생각보다 편안한 곳이었죠. 여기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민혁과 저 함께요. 부부 숙소였습니다. 여기서는 부부가 함께 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첫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진짜 여긴 자유로운가 봐. 응. 진짜. 아무도 감시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해. 그게 정상인 거래, 민혁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달랐죠. 동무는 한국에서 안 써요. 친구라고 해요.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당이 아니라 정부라고 하고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문화 수업도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것이었죠. 와, 저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탈북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말에는 외출이 허가됐습니다. 가까운 마트에 갔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수연아, 저기 봐. 음식이 저렇게 많아? 민혁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과일, 야채, 고기, 과자. 끝없이 이어진 진열대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였습니다. 원하는 거 사도 돼요. 내 돈만 있으면요. 북한에서는 배급이었어요. 정해진 양만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샀어요. 사과배, 귤.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달아. 진짜 달아. 민혁이 감탄했어요. 이게 자유의 맛인가 봐. 3개월이 지나고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였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수료식에서 증서를 받았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진짜예요. 서울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우리 집이야, 수연아. 응. 우리 집. 민혁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와 외교 경험을 살려서요. 저는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한국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수연아, 기억나? 베이징에서 손도 못 잡았잖아. 민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근데 지금 봐. 우리 자유롭게 걷고 있잖아.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민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랑해, 수연아. 저도 사랑해요, 민혁. 베이징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사회학과였습니다. 민혁은 회사에서 승진했고요. 탈북민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특권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희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인데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일을 잘했는데 의심받았어요.
감시받고 통제받고 억압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가족을 잃었고 고향을 버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혁이 청중석에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것. 원하는 책을 읽는 것. 꿈을 꾸는 것. 이게 자유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 감시도 없고 보고도 필요 없는 곳이었죠. 수연아, 후회 안 해? 민혁이 물었어요. 전혀요. 당신은? 나도? 가끔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각자의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민혁아, 우리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예요. 응. 우리도. 지난밤 꿈을 꿨습니다. 베이징 대사관 앞에서 뛰던 그날이었어요. 리 참사관이 쫓아오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깨어나면 민혁이 옆에 있고 자유로운 아침이 시작되니까요. 오늘도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민혁과 함께요.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찾은 삶입니다. 가끔 탈북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자유는 두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하늘은 맑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에요. 우리가 찾은 하늘입니다.